앞두고 도내 나무 시장들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나무 시장에 일일 아르바이트로 취직한 박진영 리포터와 함께 시장의 바쁜 하루를 체험해봤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만물상 경매 현장을 소개합니다. 누군가에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물건이 누군가에겐 소중한 선물이 되는 공간. 시간과 추억을 사고 파는 만물상 경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원주의 한 대학교에 열정 가득한 신입생이 있습니다. 모델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태복 어르신인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 21학번 새내기가 된 만학도의 꿈과 도전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30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범영수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마트 또 엘리베이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물품이 있는데요. 바로 손소독제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마스크뿐만 아니라 네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개인들의 위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손소독제가요, 오히려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스프레이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요, TV 내부에 고압선에 닿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엘리베이터 내에 비치된 손소독제가 눈에 튀거나 그리고 손소독제를 사용한 후에 눈을 비벼서 눈에 손상을 입는 사례들도 빈번하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아이들 사고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6세 미만의 아이들은요, 꼭 어른이 있는 상황에서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말씀하신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같은 곳에서 손소독제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이 이 손소독제를 누를 때 본인들의 얼굴을 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도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소독제로 인한 화재도 조심을 하셔야겠는데요. 에탄올 60% 이상인 손소독제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손소독제를 바른 직후에는 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역시나 이 화요일 저녁은 강원 365 저와 함께 하셔야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첫 소식 바로 만나볼까요? 혹시 두 분은요, 네. 어제 오늘 이 하늘 좀 보셨어요? 정말 푸르고 이 파란 하늘이 아니라 네. 그 누런 황사먼지 진짜. 때문에 정말 숨쉬기도 참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이미 착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누런 하늘을 보고 있으면 네. 막 숨이 막히는 기분이고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참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나무인데요. 이 미세먼지 문제를 이 40% 이상 저감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숲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실제로 이 공기 정화를 하는 이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들도 많이들 키우고 계시죠. 이럴 때일수록 이 나무의 소중함도 한번 느껴보고 이 나만의 나무도 한번 심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오늘의 소식 바로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활짝 핀 벚꽃과 함께 따스함이 느껴지는 봄. 이 생명력 가득한 봄날, 그 어디보다 활력이 넘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나무시장입니다. 봄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나무시장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직접 다녀와봤어요. 오늘 아주 좋은 일자리가 있다 그래서 와봤는데요. 또 청년 일자리 해서가지고 뭐 좀 일자리가 너무 없잖아요. 기대가 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춘천시 산홍동 다양한 묘목들을 만날 수 있는 나무시장입니다. 여긴가 봅니다. 오늘 좀 힘들 것 같은데 맨날 이렇게 어려운 것만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 예감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화사하게 핀 예쁜 꽃들. 역시 봄에는 꽃이죠. 저기 막 명수 씨 계시네요. 그러게요. 제가 왜 저기 내가 너무 있었죠? 많은데? 다 진영이야, 진영이. 진영 씨는 왜 저러는 거예요? 자, 여기도 진영이. 운이 안 좋네요. 운이 안 좋아. 자, 저기도
다 저예요. 심기 다 접니다,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아, 예, 저 돌이요? 여기가 나무시장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꽃도 많아요? 나무시장은 묘목이나 기타 나무들만 판매하는 곳이고 해서 너무 나무들만 있으면 너무 황망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꽃을 고객님들 보시라고. 네. 아 근데 오늘 이렇게만 일하면은 좀 죄송스러운데 어떡하죠? 너무 휴가 아니에요 오늘? 피서지 느낌? 예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꽃다운 시절이었는데 나무시장은 넓고 진영이가 해야 할 일은 많아요. 좋은 일자리가 있다 가지고. 아, 이번에 나무시장 하는데 너무 네. 바빠서 네. 일꾼이 없어요. 오. 그래서 오늘 하루 네. 저희 나무 판매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좀 이렇게 식재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네? 그다음 포장도 도와주시고 제가요?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변신을 좀 해야겠네요. 겉옷을 일단 예, 저희가 벗어야겠다. 아,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오, 팔을 걷어 붙입니다, 우리. 휴가는 진영 씨가. 무슨 그죠? 안전화까지 지는 친구. 그럼요. 사장님 시작해볼까요? 준비됐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네. 저쪽에서 이제 연산홍이라고 저 장갑을 이쪽을 갖지 이제 말았어요. 차에다 아, 예, 목장갑 꼈어요. 실어줘야 되니까 네네. 우선 그거 먼저 힘 쓰는 거 먼저. 힘쓰는 거. 예. 제가 또 힘 잘 쓰거든요. 아, 금방 한꺼번에 날것 같은데. 웃으시네요. 봄이면 산과들을 붉게 물들이는 철쭉인데요. 역시 인기가 많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걸 보니 이렇게 넓은 지역에 심으시려는 것 같은데 몇 번 안 옮긴 것 같은데 왜 숨이 찰까요? 아, 벌써요? 어우 힘들더라고요. 아우, 고생 많이 했네요, 진영 씨가. 하나는 빼시고. 아 이게 제가 실수로 예, 하나 더 아유, 줬어요. 아, 예. 덤으로 줘도 되는데. 힘이 아 넘치네요. 이거 만약에 덤으로 주면은 오늘 제 일에서 까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점점 뭔가가. 저 일당 못 받을 까이겠죠. 뻔했습니다. 안 됩니다. 예. 쉽죠? 퇴근할까요? 아직 이제 여기서 이제 심는 거 배우셔야죠. 이거 아, 이제 또 이게 심으로 무슨 가는군요.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많더라고요. 약간 소나무 비슷하게 비슷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참나무? 금송. 금송. 제가 말하려고 했어요. 아, 금속. 예. 이렇게 빨리 말씀하시네요. 묻은 거예요. 네, 살짝 알죠. 묻어줘야지 얘네가 아. 마르질 않고 예. 보관이 돼서 이제 고객들한테 좋은 나무를 더 드릴 수 있게끔 아.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가식이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예. 보기 좋게 보기 이쁘게. 일렬로. 딱딱 간격 맞춰서. 어우, 삽질이. 아, 저 너무 깊이. 아하. 이거 아니에요? 삽을 딱 하고 네. 이렇게 잡고 예. 쭉. 어유. 오, 쭉. 또 여기는 좀 달라요, 평평하게. 달라요. 예, 평평하게. 정말 그러더라고요. 아, 요거 이제 여기다 넣어주고. 바람이 안 들어갈게 이제 꽉꽉 다시 메꿔주셔야 돼요. 살짝 밟아줘야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밟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땅 파서 심고요. 또 파고요. 이걸 아주 그냥 삽질 마스터했어요, 마스터. 예. 진영 씨 며칠 골아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저 어제까지 기절했습니다. 아, 예. 일을 못하는데 아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 그럼요. 잘 해놓으셨네. 그럼요. 초보자 치고 괜찮나요? 아, 잘하고 계십니다. 80점. 아, 저는 90점 예상했거든요. 네. 너무 크잖아요, 여기가. 여기 14,000평입니다. 14,000평이요? 예, 예. 그럼 그 안에 이 종류가 또 어마어마하게 있겠네요? 이제 많이 빠져나가서 네. 한 290개? 290 예, 개요? 그 정도 너무 되고 커요. 수량은 아, 이제 커요. 한 너무 커요. 19,000에서 2만 본 사이. 저도 정확하게 숫자를 못 셌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많아서요? 예.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 심기 딱 좋은 시기인데요. 산림조합원들이 정성으로 키운 나무 묘목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야생화, 분재, 비료, 잔디 같은 품목도 있죠. 유행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도 유행을 탑니까? 많이 탑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셨어요? 예전에는 주먹이 막 유행을 탄대요. 탄대요. 지금은 뭐 에메랄드 그린, 뭉그로우, 뭐 스카이로켓 같은 서양식 옛날 서양 이름만 그 들어도 정원 헤이파죠. 보시면 네네네. 쭉 스카이로켓. 뻗어있는 나무들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이 좀 인기 추세고요. 손님들은 나무의 종류와 수량을 선택하면 직원들이 나무를 뽑아서 포장해드립니다. 이때 나무를 잘 키우는 방법이나 심는 요령도 같이 설명해드립니다. 아파트에서 심는 거죠. 자체에서 심는 거죠. 아, 아파트 단지 내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해마다 심어요. 꽃은 여기다가 또 추가해가지고 꽃도 심고. 입주민들도 편안하게 느끼고 좋죠. 보기도 좋고. 자, 많이 왔어요. 자, 어서 많이 유실수 들어본 목소리죠? 많습니다.
자, 감, 자두, 체리, 복숭아 많아요. 오늘 심으면 체질인가 봐요. 내년에 바로 또 다른 업무를 받으셨군요. 예, 절대 없다.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잘하네요. 선생님 가시죠. 그래가지고 바로 하나 팔았어요, 진짜. 오, 아, 그래요? 진짜 하나 바로 팔았어요. 지금 바로 파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되게 양양하신데요? 네. 여기다. 이제 뿌리 밝은제라고. 네. 이제 밝은 뿌리 제라고 활짝 잘 들어보셨어요? 되게. 아. 전정은 네. 나무에게 좀 항상 약재네요. 네네. 가지 올라오는 데서 원래는 낮게 하면 낮게 할수록 좋거든요, 유실수는. 전 적게 나오는 줄 30에서 알고. 40cm. 근데 아, 이제 손님들은 욕심이 있어서 아까워서 조금 높게 저희가 잘라드려요, 이렇게. 꼭 잘라드려야 예. 되구나. 그래야지 물도 무리가 안 가고 잘 빨아 올려서 더 건강하게 빨리 큽니다. 아, 이거 제가 아까 멘트를 네. 좀 했거든요. 네. 오래 심으시면은 내년에 바로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났네, 나 이거. 장사 그렇게 하실 이거는 거예요?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와대 광고 하셨네요. 향산연이 있어야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네.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따 다시 고객님한테 설명 잘 네,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이 많이 가네요. 우리 민영 씨가. 버스 하나 올려. 네, 수습은 과장 광고에 대한 수습은 사장님께서.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많으셨습니다. 일당을 드려야 되는데 특별하게 제가 원하시는 걸로 오, 그러면은 있으면은 저는 그럼 꽃을 오늘 하나 예. 일당으로 받아가겠습니다. 그럼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면 제가 기꺼이 일당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요걸로 정말 이 꽃으로 일당을 받으니까요. 네네. 정말 남달라요. 아. 또 꽃 이름이 이렇게 해서 캄파놀라. 나무 시장 와가지고 일도 하고 너무 예쁘죠? 꽃까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식목일만 나무가 심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저희가 나무가 주는 혜택을 모든 이렇게 국민들께서 아셔갖고 한 나무라도 매년 꼭꼭 심어주시고 정성껏 가꿔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그야말로 생명의 기운이 가득 넘치는 계절입니다.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과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싱그러운 봄.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나무 한 그루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사장님께서 마음씨가 참 좋으시네요. 진영 씨가 저렇게 일을 했는데도 꽃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무 시장에 이렇게 인기가 좋은 줄 몰랐는데 네네. 정말 나무를 심으시는 분들은요 매년 심으시더라고요. 아. 이 나무가 자라면서 뭐 열매도 맺히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참 그 관찰하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 더해서 요즘 환경 문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나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됐고 누구나 공기 정화 식물들을 이 대게 하나씩 이렇게 입양하는 게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요즘처럼 이 미세먼지 가득할 때 정말 나만의 이 나무 한번 심어보면 어떨까요? 강추 드릴게요. 네. 네. 진영 씨가 전해준 싱그러운 꽃과 나무 소식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자, 고생하고 온 진영 씨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 물건 같은 거를 좀 잘 버리는 편인가요? 네. 요거는 또 제가 할 말이 있죠. 네. 저는 요즘 사실 그 미니멀 라이프를 좀 실천하고 있거든요. 네. 뭐 새 거 하나 사면은 갖고 있는 걸 꼭 정리하는 오호. 그래야지 좀 깔끔해지거든요. 저는 진영 씨와 조금 다른 아, 그래요? 생각인데 네. 저희가 너무 물건 귀한 줄 모르고 사는 건 아닐까 예, 때로 예. 이런 생각도 해요. 오래된 물건 같은 경우는 그 네네. 물건 안에 사연도 있고요, 정도 있고요, 굉장히 추억이 담겨져 있잖아요. 네네. 오래된 물건 그 특유의 뭔가 빛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명수 씨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시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옛 물건에 대한 그런 뭐 정도 있을 수 있고요, 위안을 주는 그런 고마운 정겨운 존재, 그 추억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예전 화교 소학교 자리입니다. 영동 지역 유일의 화교 학교였다고 하는데요. 학생 수가 점차 줄면서 폐교가 됐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곳이 또 다른 추억의 공간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의 오랜 향수를 자극시킬 만한 공간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옛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 낡고 오래돼 더 이상 주인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물건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는데요. 옛 추억과 시간을 사고 파는 만물 경매장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이곳은 한때 강원 영동 지역 유일의 화교 학교였던 강릉 화교 소학교 자리입니다.
강릉을 비롯해 속초와 고성, 동해, 태백 지역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 북적이던 이곳은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지난 2014년 더 이상 입학생을 받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죠. 아이들 제잘되던 교실과 복도, 모두 나와 함께 뛰놀던 운동장. 학생들은 사라졌지만 이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 옛날 어디선가 보았음직한 물건들, 손때 묻고 세월의 흔적 내려앉은 오래된 가구까지. 와, 여기 뭐야? 저거는 예전에 저희 할머니 집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응답하라 몇 년도예요, 이거는?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각종 민속품에 도자기, 옹기, 서양 앤티크 가구와 소품까지. 그야말로 만물상이죠. 시간 여행이라도 온 듯 보는 이의 마음을 홀리는 물건들. 이거 보세요. 와. 일주일에 2번 이곳에선 경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기 도자기, 그다음에 옛날 민속품, 민속 소품 이런 것들. 요즘은 볼 수 없는 것들 많이 들어오죠. 마치 시골 오일장에 온 듯 이것저것 뒤적이는 맛이 있죠. 이벌 도구 다 있어 세트로. 어디에? 이거. 세트로 있고. 네. 이 통째로 요거. 여기 보면 물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이 물건들은 도대체 어떻게 모으시는 거예요? 처음 여기 장소에서 저희가 그 프리마켓 같은 걸 할 구상을 했는데, 그걸 하기 이전에 경매장을 통해서 물건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여기 경매장은 그 전국에 계시는 그 갤러리 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강릉 시민분들도 네. 집에 골동품이 좀 있다, 그럼 가지고 와도 되겠네요? 저희가 그 경매장 하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그 집에 쓰던 그런 물건들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그냥 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아마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매장을 통해서 그런 옛날 물건들이 거래가 되고 또 그것이 또 소중하다는 걸 경매장을 통해서 여러 시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경매장 운영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재밌어서. 처음엔 그저 일을 도와주는 수준이었지만 어느새 물건들이 그의 발을 이곳에 묶어놓았죠. 이젠 물건들에게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고 추억도 나눠주며 사랑방을 만들고 있는 아저씨.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주 추억의 물건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구경하기 힘든 그 옛날 가마 타고 시집 갈 때 그 신부가 급하게 용변이 보고 싶을 때 이건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한 50대, 60대 분들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 실제 이런 걸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이거 너무 밝게 해가지고 심지를 올려서 밝게 해놓으면 부모님들이 석유 딸린다고 심지 내리라고 그랬던 등잔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 16mm 이거 영상입니다. 영상이. 그쵸, 영사기 맞죠? 예. 야, 이걸 이렇게 제가 실물을 보네요. 이게 여기 필름에 이 작품명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감독이랑 예. 그 다음에 신성일, 예, 맞습니다. 나영희 배우님. 예, 맞아요. 야, 이게 제가 무슨 집에서 빔 프로젝트 해보던 거를 여기서 영사기를 이렇게 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에도. 평소에 이렇게 전시되고 판매되는 물건들도 있지만 이곳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경매인데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만물상은 경매장으로 변신합니다. 소문 듣고 구경 나온 어르신부터 마침 안 쓰던 물건을 팔려고 나선 아저씨, 좋은 물건 하나 건져볼까 하는 마음에 발길을 옮긴 어르신까지 애호가들 사이에 은근히 입소문이 났다고 하네요. 관심 있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느 쪽에 관심 있으세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가끔 이제 음향기기가 나오거든요. 음향기기나 이제 옛날 레코드판이나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좀 기다려지고 또 제가 찾는 물건이 또 나오면 또 기분이 좋고. 이 골동품의 매력은 뭔가요? 골동품은 일단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추억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일단은 저한테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하고 생활하면서 봤던 그런 어떤 추억의 물건들이 이렇게 정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좀 가끔씩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자, 인사드리고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디 마음에 드는 게 있나 좀 살펴볼까요? 빈티지 모양의 선풍기입니다. 자, 15,000원. 경매사의 걸쭉한 입담에 분위기는 금세 후끈 달아오르는데요. 저거까지 가져가. 살짝 감도는 긴장감, 그리고 웃음과 흥미까지 즐겁게 유쾌하게 옛 물건들이 주인을 만나고 건네지고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야, 이거 알짜들은 다 지금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준으로 구매하고 계신 거예요? 기준 없고 그냥 딱 봐서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사는 거. 네. 저는 원래 고서적과 현판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특별히 구할 수 있는 지역도 없고 또 여기 나오면은 뭐 아주 드물지만 가끔씩은 다른 민속품하고 같이 나오니까 매력이 뭘까요?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옛날 영사기 하나 갑니다. 근데 영사기를 사시면은 돈이 오가는 자리지만 사실 소소한 소품들이 버려지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어느 구석 한편 방치됐던 쓸쓸한 시간을 유쾌하게 만드는 소박한 기쁨이기도 하죠. 앞으로 이 공간이 어떤 곳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는지 또 향후 계획을 말씀 좀 해주세요. 이 경매장이 강릉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경매장뿐만 아니라 주말 장터 같은 것을 이제 조성해서 평상시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자 열심히 할 것입니다. 내겐 필요 없는 물건이 누군가에겐 만족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물건과 또 다른 인연의 주인이 만났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옛 시간과 그리운 그때 기억을 오늘로 데려와 행복한 추억을 더 많이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보셨죠? 저곳에 있는 게 요즘 다 인기 많다는 그 레트로품 물건들인데 구경만 하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 와요. 분명 내가 12시에 들어가는데 네네. 엄마가 저녁 먹으러 오래. 뭔 소리야? 이렇게 이 정도로 시간하는 줄을 모를 것 같아요. 연기 늘었어요. 우리 진영 씨가. 당황했습니다. 예. 우리 진영 씨와 저 비교적 저희보다 좀 연세가 있으신 용석 씨가 네? 봤을 때는 저도요. 네, 좀 익숙한 그런 물건들이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오래된 물건이라고 무조건 버릴 게 아니라 새 주인을 찾아가니까 재활용도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특별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을요, 저런 곳에서 이렇게 어렵사리 찾아서 탁 픽했을 때 정말 희열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옛 물건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우신 분들은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저곳 꼭 한 번씩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자, 전국 지금 오늘은요, 경북 예천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천에는요, 용궁면이라는 재미난 지명의 마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하고 있다고 해요. 바로 산의 진미를 맛보기 위한 식객들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예천군 용궁면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도끼감 빼곤 다 있다는 육지 속 용궁을 소개합니다. 용이 내려앉았다는 독특한 지명부터 먹거리, 볼거리까지 가득한 용궁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산의 진미
물씬 맛있는 향기 솔솔 풍겨오는 육지의 용궁 경북 예천군 용궁면. 용이 내려앉았다는 뜻에서 유래한 지명. 신라시대에는 예천을 아울러 용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죠. 이를 알리듯 곳곳이 자리한 벽화를 따라 걸으면 도착하는 곳. 이번 역은 용궁역입니다. 영무원은 없는 무인 간이역 용궁역에 내리면 용궁의 명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예, 순대 먹으러 왔습니다. 하여튼 감칠맛, 진짜 맛있는 맛. 예전부터 제가 한 20년 이상 얘기 오는데. 여기도 순대, 저기도 순대, 고소한 순대 향기가 퍼지는 순대거리. 예로부터 우시장이 발달했던 이곳 용궁은 이제는 순대 성지로 전국적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씀. 그 인기를 증명하듯 해마다 열리는 순대축제, 퉁퉁한 막창속 꽉 채운 재미로 전국 미식가들 총집합. 네, 여기는 맛있는 용궁 순대를 드실 수 있는 식당이에요. 그렇죠. 명색이 용궁인 만큼 평범한 순대는 가라. 고소한 막창에 아낌없이 쏟아부은 재료, 이것이 바로 용궁 순대 클래스. 용궁 순대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짝, 오징어 탄구이도 손님 맞이 불 샤워 중. 매콤한 양념옷 입고 연탄 불길에서 쥐아로 굴러 우로 굴러 볶아주면 완성. 30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유일하게 국내산 막창으로 순대를 만드는 곳이에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그 이름 용궁 순대. 입속으로 직행. 뜨뜻한 국물하고 순대하고 맛이 일동찹니다. 인기의 비결은 바로 아낌없이 넣어주는 재료에 있었습니다. 통통한 국산 막창에 푸짐한 속, 촉촉 야들한 수육.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리얼 후기 들어갑니다. 몇 년 전에 여기 왔다가요. 일부러 이게 생각이 나서 오늘 무르 또 이제 여기 왔어요. 선산에서 이기지 마세요. 선산, 구미 선산에서. 맛은 어떤 맛이에요? 예? 맛을 표현하자면. 맛을 표현하지만 돼지 잡내 같은 거 이런 게 안 나고 예 잡내가 없어요. 예 먹으면 먹을수록 다시 오고 싶은 곳. 예. 순대 맛이 아주 특이하고 잡내도 없고 추천할 만합니다. 멀리서 온 보람도 있고 먹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푸짐한 순대, 매콤한 오징어, 쫄깃한 곱창까지 육지와 바다의 맛 모두 만날 수 있는 용궁의 별미. 또 오고 싶어요 순대짱. 자, 용궁의 맛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어떤 것인가요? 네, 요즘은 순대 쿠키와 명빵과 아메리카노 그리고 대추탕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카페입니다. 흡사 용왕님의 별장 같기도 하고 전통 감성 물씬, 앤틱한 인테리어가 반기는 용궁의 카페. 독특한 인테리어만큼이나 독특한 메뉴가 있다고 하죠. 아예 영궁을 대표하는 명물을 디저트로 만든 것인데요. 용이란 순대는 안 들어갔고요. 유기농 버터와 유기농 우리미를 사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카페답게 고소하게 로스팅한 커피 물론 있고요. 용궁답게 용궁의 명물을 담은 디저트 있습니다. 그리고 알사람은 다 안다는 이곳의 명물 푹 고아 만든 진한 대추차 아니 대추탕 등장이요. 저희 대추탕은요 대추차가 아니고 대추탕인데요. 이거를 반 제대로 까가지고 우려서 꼭 짜서 우리 부부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기 위에다가 견과류 여러 가지 대추를 비롯해서 호두, 아몬드, 견과류를 여러 가지 다 넣어가지고 그래 드시고 건강하시게 행복하게 사시라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대추와 제철 과일, 정성까지 팔팔 끓여 진한 맛 자랑하는 대추탕. 한 입 들이키는 순간 입속을 맴드는 용궁의 맛. 용궁을 대표하는 순대 모양 쿠키와 용 모양 빵으로 달콤하게 만나봅니다.
아이스, 살살 녹는 디저트만큼 부드러운 선율 자랑하는 색소폰 연주. 독특한 디저트에 이어 멋진 색소폰 연주가 이 카페의 또 다른 명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유려히 흘러가는 선율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이곳이 별천지 용궁인가 하노라. 바리스타 부부가 알콩달콩 커피를 볶는 이 공간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 용궁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추억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자그마한 동네 박물관입니다. 예, 자그마한 동네 박물관이지만 용궁의 역사와 문화를 창고 문헌과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조망 공간에 마련을 해봤습니다. 나른한 봄의 길목, 식도락 여행을 꿈꾸고 있는 자들이여 주목하라. 용궁이 품고 있는 이야기와 먹거리, 아기자기한 벽화를 따라 걷다 보면 만나는 용궁의 이야기들. 푸짐함으론 둘째가라면 서로 막창순대와 용궁의 명물을 담은 디저트까지 산의 진미 가득한 용궁 나들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아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지역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용석 씨, 네. 인생은 60부터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왔죠. 근데 요즘에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인생은 60대부터다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인생은 70대부터다. 저도 이 용석 씨 말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도 있지만요. 요즘 이 황혼의 꿈을 향해서 정말 도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의 주인공이 이분들이라고요? 맞습니다.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해서 배움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인데요. 예. 칠순 새내기 만학도의 꿈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요, 원주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만큼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긴 조금 어렵지만 이곳에요, 이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캠퍼스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꿈을 이루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란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얼른 만나러 가보시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칠순 만학도의 아름다운 도전을 소개합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분이 여기 어디 계신다고 했거든요. 어디 보자. 눈에 띄는 분이 있네요. 저 공부하고 계신데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셨다는 열정의 만학도분을 찾고 있거든요. 주인공이 아니신가 해서요. 예, 맞습니다. 맞으세요. 네. 제가 21학번 새내기 박태복입니다. 칠순의 나이에 21학번 새내기가 된 주인공.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올해 당당히 대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아직은 낯설고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설레고 행복한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 정말 새내기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으실 정도로 옷도 대학생처럼 입으시고, 네, 이렇게 책에다가 막 글씨도 이렇게 이름도 써놓으시고 정말 학생 같으신데, 보통 학교 가면 이 학생증이 나오잖아요. 혹시 제가 그 학생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직 학생증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학생증을 못 받아서 좀 실감이 좀 덜 나요. 학생증을 아직 이렇게 만들고 있나 봐요. 혹시 입학하시고 나서 기분이 좀 어떠신지?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좋죠. 내가 이제 대학생이다 하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우쭐하고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한 19살에 내가 다시 대학을 다니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전혀 나이의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오늘은 일주일에 2번 대면 강의가 있는 날인데요. 열정의 만학도답게 가장 먼저 강의실에 도착해 수업 준비를 합니다. 아, 선생님 누구보다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수업 준비 중이신데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자리를 둘러보시더라고요. 여기가 좀 꽤나 좋은 자리인가 봐요. 아, 네. 여기가 제일 저 스크린도 잘 보이고 아주 좋은 자리 같습니다. 아, 이렇게 또 일찍 나오셔서 좋은 자리까지 선점을 하시고 이렇게 강의실에 있는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우, 너무 좋습니다. 감개무량하고요.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드디어 강의가 시작되고 열정 뿜뿜 학교열을 불태우는 우리의 주인공. 교수님의 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활짝 열고 필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주인공이 입학한 학과는 30세 이상 재직 성인 학습자를 위한 과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칠순 새내기의 용기 있는 도전은 교수님과 학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복 선생님이 어떤 학생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2번 가르쳐 봤는데요. 다른 학생들보다도 훨씬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 아, 사실요, 교수님, 이 늦은 나이에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학교를 다닌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또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저도요, 우리 박태복 선생님을 보면서 아, 나도 시니어가 됐을 때 저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한테도 아주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뭐 상당히 제가 옆에 봐도 내과 대표로서 옆에서 봐도 상당히 열정이 많으시고 그 연세에 비해서 상당히 뭐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아주 얼굴 자체가 또 행복해 보이시고 뭔가를 또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모습에 늘 감동을 받습니다. 아, 지금 강의가 끝났는데요. 제가 선생님을 지켜보니까 아니 필기를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오늘 수업이 좀 어떠셨어요? 교수님 하시는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즐겁고 또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서 노력을 많이 해야죠. 복습도 해야 되고 뭐 사전도 찾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배움의 열정을 하얗게 불태우고 집으로 돌아와 좀 쉬시나 했더니 이번에는 온라인 강의를 듣는데요. 한번 들어서 머리에 쏙 들어오면 좋으련만 세월에 장사 없다고 여러 번 반복해 듣는 것은 물론이고 예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반응,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다양한 정서적인 반응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배움의 길에는 끝이 없다더니 정말인가 봐요. 선생님, 제가 기존에 선생님께서 하시던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한 15년 전부터요. 그 시니어 모델 겸 또 연극, 또 영화 뭐 등등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이제 앞으로 찍을 영화도 2편이나 되어 있고요. 현재 모델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주인공. 우연히 복지관에서 연극을 배우게 됐고 숨겨져 있던 끼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후로 연기 학원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했고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 광고에 출연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뒤늦게 대학교에 입학한 것도 배우 일을 하면서 또 다른 꿈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연기와 공부,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어쩐지 참 끼가 남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학업이랑 일이랑 모두 병행하시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바쁘시겠어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일이 저에게는 중요하지만 또 학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일도 하면서 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양쪽 일을 다 해나갈 작정입니다. 원주에 위치한 한 카페. 쿵짝쿵짝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이번에는 주인공이 드럼 앞에 앉았습니다. 강의실에서 학구열을 불태웠던 것처럼 드럼 연주에도 진심인 주인공. 꼭 4번을 쳐야 돼. 꼭 4번. 학업에 일에 자기개발까지 열정 가득한 주인공의 하루. 꿈을 향한 도전이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잘하셔요. 잘하시고 워낙에 열정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린 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아니 공부하느라 바쁘시는 와중에 뭐 악기도 배우시고 뭐 제가 보니까 굉장히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꿈도 많으세요. 드럼을 배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능 배우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본래 이쪽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장구도 하고 꽹거리도 배우고 뭐 난타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드럼은 제가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건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드럼도 좀 배워서 좀 많이 활동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 꿈은요. 이번 학기를 졸업하고 나면 다시 미디어 학과로 지원을 해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앞으로 제가 영화 감독도 좀 하고 싶고 또 단편 영화도 좀 찍고 싶고 또 그 영화 쪽으로 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열정의 만학도를 오늘 만나봤습니다. 저도 참 느끼는 게 많거든요. 박태복 선생님의 아름다운 도전 응원하고요. 앞으로 꾸시는 꿈도 꼭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칠순 대학교 신입생 만학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주인공분의 이 공부열, 학구열을 제가 보니까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이 문장에 좀 참된 의미를 좀 몸소 좀 느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학교 생활도 참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요. 이 일에 대한 열정도 아까 보셨잖아요. 정말 남달랐는데 거기다가 뭐든지 다 잘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으셔서 이 드럼까지 배운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20대인 저보다도 정말 더 열심히 더욱더 바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30대인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학업과 일을 병행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맞습니다. 아니거든요.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학교 생활 그리고 배우 활동도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영화 감독이 돼서 단편 영화를 찍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1학번이거든요. 21학번 새내기 박태봉 어르신의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저희 강원 365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 진영 씨가 한번 제가 한번 소개해 읽어볼까요? 주시죠. 네. 자, 지윤맘님이 보내주셨고요. 멋진 폭발 사장님이네요. 색소폰 소리가 좁습니다. 아까 그 우리 색소폰 하시던 그 사장님. 네. 용궁면에 있는 카페 맞아요. 사장님입니다. 그쵸? 저희도 그 음악에 막 심취해서 그러니까요. 빠져들었었잖아요. 웅장하고 울림이 컸던 네. 색소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색소폰 연주 안에 얼이 들어가 있어요. 얼. 예, 좋습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말씀 나눠주셨네요. 그리고 다음 문장이 더 있을까요? 더 있네요, 문장이.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죠.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박태복 새내기님 응원합니다. 네. 저는 아까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저렇게 정말 용감하시고 그 도전하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전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21학번이면요. 박태복 네. 어르신이 저희보다 후배지만 인생의 선배잖아요. 네. 저희가 박태복 어르신의 이 배움의 길을 저희가 그대로 이어가서 네. 저희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연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생방송 강원 365는 1시간 동안 박진영 리포터가 꾸며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전했던 소식이 나무 시장이었는데요. 예. 정말 오늘도 이 하늘을 딱 봤을 때 참 우중충했죠. 이 황사 먼지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나무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친구나 아니면 뭐 아내분이나 뭐 남편분이나 같이 손잡으시고요. 나무 시장 가셔가지고 딱 이렇게 나무 딱 심으시면서 손도 한번 살짝 이렇게 딱 잡아보시고 이러면서 딱 사랑이 네. 더욱 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랑도 챙기시고요. 네. 이 지구도 한번 나무로 사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무 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용석 씨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요거 손을 이렇게 나무를 심어야죠. 나무를 집중해야죠. 예. 용석 씨 네네. 사랑하셔야죠. 아, 그래요? 네, 사랑. 빨리 가세요. 진영 씨 네, 빨리 보내드릴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요즘 뭐 배달 음식이나 택배 등 이렇게 비대면 소비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 일회용품의 사용량 그리고 가정에서 배출하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도 역시 같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서 제로 웨이스트 붐이 인기거든요. 네, 혹시 아시나요? 요즘 같은 네.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운동이 맞습니다. 아닐까 싶어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 쓰지 않기입니다. 네. 두 번째 설명해 주시죠. 두 번째는 분리수거 잘하자입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분리수거함에 그냥 배출만 하면요. 결국에는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냥 쓰레기에 소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버리는 게 잘 순환이 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네. 자, 마지막 방법으로는요. 친환경 제품 쓰기입니다. 요즘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용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굳이 새로운 친환경 제품을 사기보다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들을 교체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예. 그때 친환경 제품들로 대체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명수 씨가 말씀하신 친환경 세대를 넘어서 요즘은요 정말 필환경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